오늘은 우리가 22학년도 수능 특강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22학년도면 21년 수능 특강이고요. 고려의 토지제도와 관련된 글이 하나 수록이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그럼 바로 시작을 하네요. 신라의 국가 권력이 붕괴되는 가운데 등장한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를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고려 왕조는 지방 호족들을 국가의 관리로 등용하는 한편 이들에게 관직을 수행하는 대가로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부여하였다. 자, 여러분, 초기에 고려의 어떤 토지 제도는요, 이 지방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을 하고 이들에게 어떤 관직 수행의 대가로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줬다라는 거죠.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는 귀족이나 관리의 사전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몽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수조권을 부여했던 토지제도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다. 사전을 부여받은 귀족이나 관리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수조권의 권한을 넘어 토지 자체를 매매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지금 폐단인 거죠. 자, 이런 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토지를 반납하지 않고 세습하였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리들에게 나누어줄 수조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도 크게 부족해지는 결과가 생겼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의 수조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여 토지를 빼앗기고 노비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수조권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폐단이 생겼고요. 이런 폐단, 그 폐단의 결과 국가의 재정에도 무리가 생겼대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폐단 3번인 거죠. 한 토지에 대해서, 한 사전에 대해서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하니까 막 농민들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땅 하나가 있는데 원래는 A한테만 이 소출을 줬는데 이제는 B한테도 줘야 되고 C한테도 줘야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런 폐단을 해결하고자. 여러분, 이런 폐단은 뭡니까? 쌤이 파란색으로 치고 온 폐단인 거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었는데 사전 개선론자들은 사전을 인정하되 일전다주에 의한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자라고 주장을 했대요. 한마디로 이전의 사전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한 사전에 대해서 여러 명의 주인을 두고 있었던 그것은 바로 문제니까 걔는 개선을 하자라는 거야. 이색을 비롯한 이승인, 권근,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죠. 수조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전적을 기준으로 그 선우를 따져 사전의 불법적인 침탈 여부를 판단한 후 일전일주의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주장하였대요. 한마디로 사전 자체는 유지하되 주인은 한 명으로 놓자. 그건 어떻게 나요? 전적을 기준으로 선후 관계를 따져서 먼저인 사람한테 주자는 거죠. 이들은 급격한 정치적 변형보다 고려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였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이들과 달리 사전 혁파론자들은 사전의 불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전을 혁파하여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하자라고 주장을 했대요. 조준과 정도전, 여러분 정도전은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죠. 이색 등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적 조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했대요. 조준과 정도전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게 전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전객이 경자하는 소경전으로 규정하여 소경전을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는 한편 개별 전객 농가를 호로 파악하여 구격 부담과 조세 수치의 대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요.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들을 전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전객이 경작하는 소경전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 소경전을 기본 단위로 삼으면서 이 농가들을 호로 파악해서 이들에게 세금을 걷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위에하고는 좀 다르죠. 위에는, 자, 여러분, 쌤이 한번 도식화를 해볼게요. 땅을요, 누구에게 줘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일을 하고 있던 관리들에게 주는 거죠. 그 관리들은 호족들인 거죠. 자, 호족들에게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줬던 거죠. 그걸 우리가 수조권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수조권이 부여된 땅을 사전이라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전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호족들이 이 세금을 걷어서 이것들을 본인의 어떤
월급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쵸? 농민이 호족들에게 돈을 주면은 이들이 이것을 어떤 관직의 대가처럼 썼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국가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받았던 느낌인 거죠. 자, 근데 지금 사전 혁파론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땅을요, 새롭게 조사를 해서 이 땅을 소경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거는 직접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을 볼 건데 이들은 전객이라고 하고요. 이 전객이 경작하는 땅을 소경전, 이 농가들을 모두 다 호라고 판단을 해서 이 호에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는 사전 혁파론자들이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여 국가가 소경전을 경작하는 농민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을 나타낸다. 사전 혁파론자들은 이렇게 하면 폐단을 야기하는 기존 정치 세력의 경제적 기반까지 무력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사전을 혁파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당시 고려의 토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인 동시에 고대 중국 하상주 시대의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실현하려는 목표에서 비롯되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티브로 삼았던 건 뭐냐면요. 고대 중국의 하상주 나라의 토지 제도를 실현하려고 했던 거래요. 여러분, 이거랑 관련된 작품도 있어요. 이번에 24학년도 10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고1 민농가라는 고전시에는요, 이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라, 은나라 시대의 세금 제도가 굉장히 좋았다.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계되는 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이상적인 토지 제도가 실현되면 일반 농민들의 삶은 안정되고 풍요롭게 될 것이며 농민들로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누구예요? 사전 혁파론자들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세금을 농민에게 직접 걷자라는 거죠. 특히 이들 중 유배의 경험을 통해 농민의 현실을 잘 알았던 정도전은 농민층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저술한 조선 경국전에 드러나 있다. 그런데 당시 사전의 문제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사제도, 재정제도, 지방제도 등 거의 모든 국가 운영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사전 혁파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유발할 수가 없어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다. 자, 여러분, 그런 데는요, 기본적으로 역접에 부사어지만 쌤이 늘 말했죠? 예외, 문제, 변수의 부사어다라고 했었죠. 즉, 뭐가 있어요? 문제 상황이 있었던 거죠. 무슨 문제 상황이요? 그 당시에 고려는 여러분 이거 고려 완전 말기잖아요. 너무 썩어서 이 문제가 군사제도, 재정제도, 지방제도까지 모든 면에 다 얽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현실적인 타협을 거쳐 1391년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는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좀 그 결과 여러분 현실적으로 타협하여 과전법을 시행했대요. 과전법에서는 전현직 관리들에게 품계에 따라 수조권이 부여된 과전을 지급하였는데 모든 토지의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하였다. 그쵸 여러분? 일단 관리에게 주긴 주는데 수조율을 통일했죠. 그리고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경기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원칙적으로 세습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 역접입니다. 관리가 죽은 뒤 배우자에게 지급된 수신전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휴량전은 일부 세습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죠. 이런 배우자에게나 혹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것은 세습을 허용하기도 했다. 과전법의 성립은 사전의 혁파를 넘어 고려 왕조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의의가 나왔죠. 자, 여러분 이 과전법이요 1391년에 시작됐는데 알다시피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고려 말기였던 거죠. 자, 여러분 고려 말기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어떤 폐단이 좀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고려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왕건도 처음에 그 힘을 통해서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이끌었으나 그게 결국 폐단으로 이어졌고 그런 게 토지 제도에서도 다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런 경쟁도 있었고 결국에는 없애지는 못했고 과전법이라는 어떤 타협안이 나왔지만 결국 고려는 머지않아 멸망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여러분 그리 어렵지는 않으나 그래도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보면서 도식화해볼 필요는 있겠네요.